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신문 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신문은 세계 최고 기술 신고리 3, 4호기 준공 원전 복원 계기 3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안전성, 성능, 용량, 수명 모두 세계 공인받은 최고 수준이다. 탈원전 원조 이유도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전 필수다라고 결단했다. 미국은 원전 수명도 연장했다. 이제 이념 떨쳐내고 현실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서야 문재인 정부 정책이 탈원전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자본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지속 확대 정책을 탈원전 정책이라고 얼마나 터무니없이 공격해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 선진국이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원전 선진국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줄이면 화석연료를 통한 전기 생산이 늘어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견에 불과합니다. 원전 사고와 사용 해결료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화석연료의 대체관계가 아니라 현재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부터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예산안도 선거법도 정권 마음대로 이런 무법 폭주 국회는 없었다. 동아일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예산안 모두 다 여야 합의 처리가 옳다. 문화일보는 여당과 덜러리 세력, 예산안 플러스 선거법 야합, 독재 형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권과 여당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죠.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대하지만 여야가 뒤바뀌면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고 꼭 옳거나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데 몰두한다면 국민 세금은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말 것입니다. 예산이 선거법 등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법과 연계되면 더욱 왜곡되기 쉽습니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계급 갈등은 보수 정치 세력들의 예산 나눠먹기에 묻히고 맙니다. 선거 공작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 공작 숨기려 가명 조사까지 벌였다니, 중앙일보는 검경의 하명 수사 의혹 힘겨루기 국민만 짜증난다. 문화일보는 선거 공작 경찰의 집단 거부 출두 거부는 조직적 수사 방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선거가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절차라고 하지만 공작 선거가 횡행한다면 그것은 사이비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하기야 선거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과 기만, 협잡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여야간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도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다시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상화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이석기 조국 우상화하기에 이른 세력의 위험한 본색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 사상의 자유조차 우상화로 치부된 문제는 아닙니다. 진영의 논리로 정치 사상을 선악으로 구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지금 한미 북 내부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중대 시험, 한미 정상, 한반도 상황 엄중 공유, 동아일보는 ICBM 레드라인 건드리려는 북의 자기 파괴적 벼랑 끝 전술, 한국경신문은 대미 압박 위에 도발 수위 높이는 북한, 자성자박일 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ICBM 도발 압박하는 북한, 아예 협상판 깰 셈인가 이렇게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북미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 보유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IC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단순히 핵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결정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결정적 원인은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군사적으로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핵강대국인 미국과
이에 벼랑 끝 전술로 대응하는 북한 사이의 힘의 대립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정학적인 운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를 돌파해 나갈 전략 전술을 만들지 못한 한계의 자체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국민 3분의 2가 원하는 서비스를 국회가 막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총선 택시표 욕심에 모빌리티 혁신 질식,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설 수밖에 없는 신산업, 동아일보는 칡뿌리 같은 중복 규제에 발목 잡힌 신산업 혁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데이터 3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제조업체들이 각종 규제 대응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니 스타트업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기존의 법과 제도를 위배하고 나타납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 운운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죠. 규제 완화나 철폐는 불법을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홍남기호 1년 이젠 혁신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안 되고 혁신 성장은 하라고 합니다. 결국 분배는 포기하고 재벌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을 펼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본의 편에 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금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프랑스의 연금 개혁 혼란, 그래도 마크롱은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퇴직자 평균 연금 최종 급여의 60%, 독일은 38%, 영국은 22%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연금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13.9%로 OECD 중 세 번째의 국가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처음에는 60%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40%로 삭감했죠. 이제는 연기금 고갈 협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급 나이를 더 뒤로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를 말합니다.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속 일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급 간 분배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